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그에 대한 완벽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돌잔치라는 축복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기억에 남아요. 지금 저는 혼자 살아요. 아이와 둘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아이랑 시간 보내고.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군가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도 안 들려오고요.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또 뭘 당할까 하는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요. 특히 아이 돌 사진을 볼 때면 말이에요.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폭풍 같은 일들이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하루였거든요. 돌잔치요. 보통은 축복받는 날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복수의 날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까지 한 번에 무너뜨린 날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몇 달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거든요.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잡고 심지어 하객 명단까지 다 확인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많았어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임신해서 호르몬이 불안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달랬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아이 첫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여자의 존재까지요.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한 번의 폭로로 모든 걸 뒤집어 엎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랑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위 선배였죠.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아리에서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저한테도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고백받았을 때 기억이 나요. 동아리 MT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요. 너 정말 예쁘다. 나랑 사귈래? 그때는 그런 직진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솔직하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직진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던 거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계속 재촉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더 기다릴 이유가 있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워킹맘이지.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며느리 일 계속하면서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자랑까지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진보적이시고 며느리를 이해해 주신다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돌잔치 때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요즘은 다 호텔에서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심지어 신혼집 구할 때도 도와주셨어요. 전세금 일부도 지원해 주시고요. 그때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겠네. 몸조리 잘하고 산후조리원 갈 돈 없으면 얘기해.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까지 했었거든요. 남편도 임신 기간 동안은 괜찮았어요.
입덧할 때 등도 쓸어주고 병원 검진 따라와주고 그랬어요. 아이 용품 쇼핑할 때도 함께 가서 이것저것 골라주고요. 우리 아이 예쁘게 태어날 거야. 엄마 닮아서 예쁘고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예비 부모였죠. 아이 이름도 함께 지었고 육아 계획도 세우고 그랬어요. 출산하고 나서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달래주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아이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완벽한 엄마는 없다. 천천히 배워가면 되는 거야. 이런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이해심 많으시고 건강한 아이까지 있으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처음에는 제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아이가 생후 10개월쯤 됐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이상하게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요. 심지어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놨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빰빰빰 빰빰빰. 한 번에 여러 개씩 와서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김대리였어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여자더라고요. 긴 생머리에 화장 진하게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보, 카톡 왔어. 샤워하던 남편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바디워시 거품이 아직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요. 아, 그래? 고마워. 그런데 핸드폰을 받아드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사 일이야. 급한 거. 그러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한 3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요. 변기 뚜껑 덮고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패턴을요. 평일에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예전에는 칼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좀 늦을 것 같아. 이런 연락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야근한다고 해놓고 집에 오면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동창회가 많아졌어요.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심지어 중학교 동창회까지. 한 달에 2번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좋아. 이해해줘.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특히 핸드폰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이러면 아무렇지 않게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그냥 인터넷 좀 하려고. 내 거 말고 컴퓨터 켜서 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절대 안 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손을 내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꽁꽁 숨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민정이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단박에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거 100% 바람 피우는 거야. 내가 장담한다. 에이,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언니 너무 순진해. 남자들 다 그래. 특히 아이 낳고 나서 아내가 살림에만 매달려 있으면 더 그래. 민정이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언을 해줬죠. 핸드폰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처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 돌잔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장소 잡고 메뉴 정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할 일이 산더미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돈만 내면 되지 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보통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 비용 문제가 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호텔에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객이 10명 정도 될 거라고 했더니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그게 말이 돼? 돌잔치에 왜 그렇게 돈을 써?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 집에서 어떻게 해?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10명이 들어와? 그럼 사람 수를 줄이든지. 꼭 그렇게 많이 불러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갈 때도 집 꾸밀 때도 돈은 벌면 되는 거야. 우리 아끼면서 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해졌을까?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돌잔치 비용 걱정 마라. 내가 보태줄게.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며느리야 생각해보니까 남편 말도 맞는 것 같다. 요즘 같은 때에 200만 원은 좀 부담스럽지 않니?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죠? 이미 호텔 예약금도 냈는데. 예약금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요즘은 돌잔치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잖니. 이상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무작정 돈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이 돌잔치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라니. 200만 원이 그 정도야? 요즘 젊은 애들은 돈 개념이 없어. 점점 고압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좀 감수하는 게 어때? 시집 와서는 시집 형편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하는 돌잔치인데 왜 시집 형편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돈 필요하면 얘기해 하시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과 큰 싸움이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예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 아이도 생겼고 집안 경제 상황도 생각해야 하고. 집안 경제 상황? 우리 둘 다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야. 너는 현실 감각이 없어. 200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알아? 말이 안 통했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놔둔 핸드폰을 슬쩍 봤거든요.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역시 김대리였고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오늘 와이프랑 또 돈 때문에 싸웠다 유유 돌잔치 비용 때문에 난리야. 그리고 답장이 와 있었어요. 오빠 힘들겠다유 그런 와이프 두고 왜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더 아래 대화를 보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원래 자리에 놨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일상을 다 얘기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다음날 새벽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민정이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너 말이 맞았어. 진짜 바람 피우고 있어. 언니 진정해.
자세히 말해봐.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내고. 민정이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남편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사 근처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이 맡기고 남편 회사로 갔어요. 회사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여자랑 같이 나왔어요. 핸드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걸어가는지 보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봤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늘 와이프가 뭐라고 하던? 또 돌잔치 얘기야. 200만 원 써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 에휴, 진짜 답답하다. 오빠는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젊을 때는 몰랐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이제 곧 끝나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응,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끝나다니? 뭐가 끝난다는 거죠? 더 듣고 싶었는데 둘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피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올랐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그냥 평범하게 일했지. 오늘은 회의도 많고 바빴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여자랑 데이트하고 와서는 평범하게 일했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에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자세히 봤어요.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아이 생년월일을 눌러봤더니 열리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바람 피우면서 패스워드를 아이 생일로 해놨다니. 카톡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대리라고 저장된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오빠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유유.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와이프 눈치 안 채요? 걔는 워낙 둔해서 모를 거야. 둔하다고요? 저를 둔하다고 했다고요? 더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돌잔치 때 나도 가고 싶어요. 오빠 아기 얼굴 궁금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시어머니도 올 텐데. 아, 그럼 시어머니가 나 알아요? 응. 시어머니는 내 편이야. 나중에 와이프 쫓아내고 나면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 편이라고요? 그리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더 읽어보니까 정말 계획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 남편이 모두 한패가 되어서 저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돌잔치 비용 문제로 저를 구두쇠로 만들어서 이혼 제시도시계속 편집 사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더 끔찍한 내용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며느리가 돌잔치에 200만 원 쓰겠다고 고집 피운다면서요? 그럼 더 좋은 핑계가 생기는 거네요. 맞아. 우리 엄마가 지혜로우셔. 경제관념 없는 며느리라고 소문내면 이혼할 때도 유리하대. 오빠 정말 똑똑해요. 저도 빨리 오빠 와이프 자리에 앉고 싶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짰더라고요. 저를 경제관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들고 그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였어요. 와이프가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핸드폰 보려고 하더라. 오빠 조심해요. 혹시 들킬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걔는 증거 잡을 능력도 없어. 너무 착해서 의심도 잘 안 하고. 착하다고요?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돌잔치 끝나고 바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네, 오빠. 저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모든 걸 다 봤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다 알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려서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했어요. 그날 밤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나가자. 그때부터 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돌잔치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바로 민정이한테 연락했어요. 어젯밤에 확인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했더니 민정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이거 완전 드라마야. 시어머니까지 한패라니.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동안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언니,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해. 돌잔치에서 폭로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핸드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우선 시어머니의 정체부터 확실히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돌잔치 건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현명해.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돈 문제에서 물러서니까 갑자기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호텔 말고 다른 곳에 아는 데 있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식장 운영하시는데 거기는 어떨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그 예식장을 보러 갔어요.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며느리랑 같이 가는 중이야. 네가 걱정할 건 없어. 계획대로 하면 돼. 뭔가 수상해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켜놓고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아니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돌잔치 끝나고 바로. 그때 네가 들어오면 돼.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민경아, 너무 걱정 마라. 며느리 쫓아내는 건 이미 다 계획했어. 돌잔치에서 돈 문제로 한 번 더 싸우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이혼하게 할 거야. 민경이요? 김대리의 본명이 민경이었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훨씬 나아. 지금 며느리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들어. 돌잔치 때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 그 방법도 좋겠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전화를 끊으신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웃고 계시지만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야, 예식장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을 거야? 아,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시어머니 생각도 해주고. 정말 역겨웠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쫓아낼 계획을 짜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오시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는데 다행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잘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증거였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일부러 돌잔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와 예식장 봤는데 괜찮더라. 비용도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역시 엄마가 알아보시더니 좋은 곳 찾으셨구나. 그런데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까? 어머니는 3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시는데. 30명?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점점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적은 사람 앞에서 저와 다투게 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도 불러야 하고. 친구들까지 불러야 해? 가족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친구는 한 명도 못 불러?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돈도 더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또 친구들 부르겠다고 우기고 있어.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네요. 우리 엄마가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 돌잔치 당일에 하객들 앞에서 와이프가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오빠 엄마 정말 똑똑하세요. 그럼 이혼할 때도 오빠가 유리하겠네요. 정말 치밀했어요. 저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모든 걸 알았으니까 준비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민정이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핸드폰 메시지들을 전부 캡처했어요. 30장이 넘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여자의 통화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 다음은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을 편집해서 3분짜리 파일로 만들었어요. 며느리 쫓아내는 건 이미 다 계획했어. 돌잔치에서 돈 문제로 한 번 더 싸우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이혼하게 할 거야.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가능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식당, 카페, 심지어 호텔까지. 그 여자와 만날 때마다 카드를 써놨더라고요. 특히 호텔 결제 내역을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언니, 돌잔치 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틀어봐. 프레젠테이션처럼 만들면 더 임팩트 있을 거야.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목부터 임팩트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의 첫 돌잔치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 다음 장에는 핸드폰 메시지 캡처를 넣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대화들 위주로요. 돌잔치 끝나고 바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와이프 쫓아내고 나면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려. 시어머니가 내 편이야.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호텔 결제, 레스토랑, 선물 구매 내역까지 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마지막에는 시어머니 통화 녹음 파일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돌잔치 당일에 어떻게 이걸 틀어야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프로젝터를 켜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민정이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언니, 돌잔치에서 영상 메시지 받는 거 있잖아. 그걸 이용해봐. 영상 메시지? 응, 요즘 돌잔치 때 친척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 보내주잖아. 그런 코너 만들어서 그때 틀어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자연스럽게 영상을 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짜 축하 영상을 만들었어요. 처음 30초는 진짜 축하 메시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진짜 내용이 나오도록 편집했어요. 하객 명단도 다시 정리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했거든요. 양쪽 가족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남편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특히 그 여자 민경이도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민경아, 우리 아이 돌잔치에 와줄 수 있어? 회사 동료들도 몇 명 부를 텐데 너도 오면 좋겠어. 네, 오빠. 꼭 가고 싶어요. 오빠 아기 얼굴 보고 싶었어요. 완벽했어요. 모든 등장인물이 다 모이는 거였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큰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요. 민정이가 계속 응원해줬어요. 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은 다시 없을 거야.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대로 해보자. 마지막으로 연습도 했어요. 어떤 순서로 얘기할지, 어떤 표정으로 해야 할지까지 다 준비했어요.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돌잔치 당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상하게 차분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날 아침은 정말 평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한복을 입히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가 오늘 엄마가 진짜 용감한 모습 보여줄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거야.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후에 자기 계획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늘 우리 아들 주인공이네. 예쁘게 차려입히고. 응, 이미 다 준비했어. 시어머니도 일찍 오셨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계획이 성공하면 앞으로 집안의 실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며느리야, 오늘 고생이 많겠다. 그래도 우리 손자 돌잔치니까 기분 좋지? 네, 어머니.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와주신다니까 감사해요. 그래,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화목한 모습이라고요? 정말 뻔뻔하셨어요. 오후 2시부터 하객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 시댁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남편 회사 동료들까지. 총 52명이 왔어요. 그리고 3시쯤에 민경이도 왔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와서는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저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정말 뻔뻔했어요. 제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다니. 고마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웃음이 굳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남편이 민경이를 시어머니께 소개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회사 후배 민경이에요. 아, 그래요? 젊고 예쁘네요.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와 민경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이면서 처음 만나는 척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4시가 되어서 본격적인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아이 소개를 하고 돌잡이도 하고 그런 순서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 왔어요. 이제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처음 30초는 제가 미리 준비한 가짜 축하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면에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게 뭐야?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남편과 민경이의 카톡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이요. 와이프가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오빠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돌잔치 끝나고 바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시댁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진 거예요. 며느리 쫓아내는 건 이미 다 계획했어. 돌잔치에서 돈 문제로 한 번 더 싸우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이혼하게 할 거야. 그 순간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프로젝터를 끄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민경이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싸안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아이의 첫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하받아야 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제 남편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까지 가담해서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홀이 완전히 술렁술렁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셨고 시댁 친척들은 당황해하고 계셨어요. 민경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민경 씨,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당당하게 제 아이 돌잔치에 와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경이한테 쏠렸어요. 민경이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녹음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부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당황해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다고요? 바람 피우고 저를 쫓아낼 계획 세운 사람이 누군데 저보고 미쳤다고 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시댁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수 이게 정말이야? 네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아니야 오해야. 녹음이 조작된 걸 거야. 시어머니가 발버둥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녹음된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관인 건 민경이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얼어붙어 있더니 갑자기 당당해지더라고요. 언니 사실 오빠가 언니랑 살기 힘들어해요. 언니가 너무 까다롭다고. 뭐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탓하려고 하다니. 오빠 말로는 언니가 돈도 제시도 시계속 편집 많이 쓰고 시어머니한테도 불효하고 그렇다고. 그 순간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어요. 민경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저를 탓해요? 빼앗은 게 아니라 오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하객들도 민경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민정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증거 수집을 도왔는데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배신이었다고요. 민정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남편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까지 다 정리된 자료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호텔비만 150만 원이에요. 며느리는 돌잔치 비용 200만 원 때문에 구두쇠라고 몰아세우면서 본인은 바람 피울 돈은 충분했던 거죠.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특히 남편 회사 동료들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형, 이게 정말이야? 민경이랑? 회사에서도 소문 돌던데 설마 했는데. 아, 그래서 요즘 민경이가 차도 바꿔 타고 다녔구나. 회사 동료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어요. 특히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회사 생활도 힘들어질 게 뻔했어요. 야, 이건 오해야. 민경이랑은 그냥 뭐요? 호텔에서 그냥 수다 떨었다고요? 제가 차갑게 말하니까 남편이 할 말을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경이 부모님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민경이한테 달려가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사과해. 민경이 어머니가 딸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 피우고 아이 돌잔치에 와서 이런 난리를 쳐놓고? 민경이 아버지도 완전히 화가 나셨나 봐요.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사과하고 집에 가자. 하지만 민경이는 끝까지 당당하더라고요. 왜 제가 사과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경이 어머니가 딸 뺨을 때리셨어요. 짝 하는 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이 못난 거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제서야 민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동정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런 뻔뻔한 것 봤나 하는 시선들만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바닥에 앉아서 울고만 계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냐. 그때 시댁 큰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형수 이제 그만 좀 해. 녹음까지 나왔는데 뭘 더 변명해? 오빠 그건 조작이라니까. 조작. 누가 형수 목소리까지 조작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며느리한테 사과해. 시댁 친척들까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봤던 분들도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난하고 계셨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머니, 이게 정말이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는데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어요.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탓하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홀을 나가면서 뒤돌아봤는데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비난받고 계셨고 민경이는 부모님한테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마 회사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돌잔치 다음 날부터 남편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 얘기로 난리였다고 민정이가 전해줬어요. 김 과장 완전 망했대. 부장님한테도 찍혔고 아예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한다던데. 민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냈다고 들었어요. 동료들 시선을 못 견디겠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아예 저한테 연락도 안 오시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면박받은 게 상당히 충격이었나 봐요. 이혼할 때도 남편이 별로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기로 했고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마지막에 이렇게 사과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돌잔치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 전까지는 착하게만 살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좀 이상해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워도 참고. 그게 현명한 며느리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호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만만하게 봤던 거죠. 걔는 워낙 둔해서 모를 거야. 걔는 착해서 다 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강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특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걸.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키우는 게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멀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줘요. 아직 어린 아이한테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민정이는 지금도 제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언니, 그때 진짜 대단했어. 나도 그런 용기 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할 수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람은 용기가 생기더라.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영화 같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나쁜 사람들이 벌받는 모습까지. 완벽한 스토리였어요. 물론 후회는 없어요. 그때 참고 넘어갔으면 평생 그 사람들 밑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것보다는 한 번의 용기로 모든 걸 정리한 게 훨씬 나았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당하고만 살면 안 되거든요. 특히 가정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남편이 이상하거나 시댁에서 문제가 있으면 참지만 말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해요. 그래야 내 아이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돌잔치라는 특별한 날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해결했지만 꼭 그런 극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잡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민정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진실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